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 내일 수요일이 급증하는 날이거든요. 화요일까지는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일정 부분 줄어드는데 사실 오미크론 유행한 이후로는 주말에도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수요일에는 급증하죠. 네. 하지만 거의 2배씩 늘어나던 것이 이번 주 수요일에 목요일에 결국은 한 14, 5만 명 정도에서 좀 줄어든다면 준다기보다는 급증 추세가 둔화가 될 수 있다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20만 명 가까이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주 내일 모레 사이에 이번 주중이 굉장히 큰 기로에 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지는 않아서 같은 480명입니다. 58명이 사망을 해서 누적 치명률이 0.35%예요. 전일에 비해서 0.01%포인트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그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이 절대적인 환자의 수가 급증하다 보면은 이것이 또한 우리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과 같은데 사망자 수가 58명이 늘어났다는 건 이거는 많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많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요. 사실은 위중증 환자들에서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위중증 환자가 늘지는 않았고 58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뭐 20만 명까지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위중증까지 가고 사망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뭐 지금의 숫자를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한 5, 6만 명 정도일 때 숫자를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난다면 감당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지금 예측대로 27만 명씩 이렇게 가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다면은 의료 체제가 부담이 확실하게 어려워지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최대 27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기존의 예측치보다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건 뭐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4만 명에서 27만 명이라 그러면 그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변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죠. 또 이 정점이라는 부분보다도 이게 얼마 정도 지속될 것이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만큼 환자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예. 이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난 토요일부터 방역 완화, 지금 시간 제한이 9시부터 10시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3월 초에는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바꾸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경구 치료제를 한 9천 명 정도 지금 처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2만 3천 명분 정도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느냐도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3월이 지나면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력이 더 생기고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변수들을 다 합쳐보면은 14만에서 27만 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 명 정도 수준에서 다음 주 정도에서 이 급증세 추세 자체는 좀 둔화되면서 그 한 주 더 지나면은 약간 감소 추세로 갈 수 있는 정체기를 거쳐서 감소 추세를 가기 때문에 한 4월 정도가 되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던데 이런 표현이 좀 이르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히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엔데믹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이 확진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죠. 이게 뭐 30만이 갈지 40만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아직은 엔데믹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의료 체제, 즉 위중증 환자라든지 일반 병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엔데믹으로 갈 때 우리가 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출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런 것이 지금의 위중증 환자라든지 입원 환자라든지 사망자라는 것은 지금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을 대비하는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10만 명 이상이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그야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역 당국에서 엔데믹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거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12월 1일에 우리가 오미크론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하고 가용 병상이 바로 있느냐, 응급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나왔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재택 환자가 지금 50만 명, 재택 치료 환자가 50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1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코로나 증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증상 이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아무리 잘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나빠졌을 경우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확진자라는 것 때문에 병원을 거부당하고 실제로는 사망한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이 상황은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과, 산부인과, 뭐 소아과 모든 탁과 진료가 확진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체제가 없다면은 위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비대면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 아이가 표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이것이 지금 위험하다 아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대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를 대면할 수 있는 탁과 의료 체제, 즉 진료뿐만이 아니라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입원을 바로 시킬 수 있는 병상들을 마련을 해서 긴급 이송 체계가 되어야만 자가용을 타고 가든 방역 택시를 타고 가든 일단 빨리 가서 응급조치,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방역당국에서 가능하다고는 얘기하거든요. 단기 외래센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숫자도. 모든 과가 다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병상을 지금 만들고 준비를 하고 동네에 있는 병원들에서라도 이 확진자들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0만 명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 있잖아요. 7개월 된 아이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은 이게 병원을 찾다가 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기사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이렇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험한 거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가 숨이 가빠지고 호흡곤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발작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처음에 벌써 응급 상황이 됐을 때부터 심정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정지였다고 하더라도 빨리 병원에만 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그 아이의 상황은 누가 봐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진료가 필요하고 이것은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특히 소아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응급 상황에 있어서 즉 이 아이가 지금 코로나로 사망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라는 것 때문에 병원에 빨리 못 갔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만이 가까워졌다든지 이상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 빨리 가지 못하면은 유산을 한다든지 혹은 아이를 차 속에서 분만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우리 12월 달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 병원들의 응급실을 좀 확진자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감염보다는 실제로 이런 응급 상황들, 특히 확진자들을 볼 수 있는 병원들의 수를 많이 늘려줄 수가 있어야 되고 확진자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음압 시설이 없는 응급실을 할지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모든 응급실을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를 확실히 그 구별로 지정을 해주셔갖고 응급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거기서 응급 상황을 판단을 하시고 또 위험하다 그러면 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갈 수 있는 병원 자체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라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꽉 차고 대기가 걸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셔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의료 체계가 위중증 환자 2,500명까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병상 숫자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2,000명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 지금 지역사회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료진이라고 해도 감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00병상 이상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의료진이 거기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은 그 중환자실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병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일단 오미크론의 특징상 가벼운 증상에서도 입원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병상에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50%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원을 하지 못하는 병상 대기 환자가 생기면 그만큼 위중증화율이 높아지게 되고 위중증화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가더라도 사망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미 12월 달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병상 대기 또 응급실 대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조기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게끔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팍스로비드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투약 대상이 40대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저질환의 범위가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변한 건가요? 이건 BMI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30까지 좀 더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12세 이상 40kg 이상에서는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고령층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위험한 환자들한테 우선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대라고 고집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2세 이상에서도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시기적으로라도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의사의 판단 안에 고위험군부터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4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한 기준에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